네. 일단 2023년 8월 4일 금요일 오늘은 섹터로 네. 그리고 금요일에 혼자가 아닌 둘로 네. 돌아왔습니다. 일단 뭐 화요일 날 혼자 했다고? 화요일 날 아, 화요일 날 존나 외로웠어. 엄청 그래갖고 지금 외로웠습니다. 얘기하는 거야? 네. 밤에 혼자 마감 샤워 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재밌잖아요? 혼자 하면 막 해도 되잖아. 옆에서 커플 거는 사람도 없고. 혼자 약간 떠들면 약간 현타와. 그럴 수 있죠. 방에서 혼자 떠들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무슨 섹터를 공부할까 하다가 네. 오히려 좀 관심이 약간 떨어지는 섹터. 그때 우리 조선 섹터나 어떤 건설기기 걔도 그 다음에 잘 갔죠. 대박 히트를 쳤기 때문에 네. 약간 조금 핫한 섹터를 보는 것도 좋지만 약간은 좀 쉬고 있는 섹터. 네. 다만 하반기에 꼭 봐야 할 섹터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리포트를 보면서 이제 방산 섹터를 좀 가져왔습니다. 뭐 방위 섹터라고도 하는데 방산 섹터 평소에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 좋게 보죠. 좋게 봅니까? 저는 직업군인 출신으로서. 직업군. 네. K9, 전 K9 운영했다니까. K9 처음에 나올 때부터. 지금은 이제 계속 이게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 M16 소총 아니고? 아니에요. K9. 그거 심지어 저는 교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사격하고 뭐하고 하는 거. 내가 네. 2003군번이라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003년에 전역을 해서 2001군번이고 네. 저는 이제는 간부라 늦게 갔습니다. 나라에서 불러주지도 않아요. 저도 안 갑니다. 전쟁 나면 이제 동사무들한테 배치되겠죠. 가야죠. 네, 어쨌든 뭐 방위 좀 군대 쪽은 이미 좀 멀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산업 자체가 상당히 커가고 있고 일단 제가 좀 시계열로 좀 올해 좀 나온 뉴스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죄송합니다. 광고가 계속 뜨네요. 지금 이제 3월 달에 나온 뉴스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3월 28일 날 나온 뉴스인데 K방산 수주잔고 100조 돌파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3월 달 뉴스입니다. 하나에어스페이스 이제 카이라고 작년 말 기준 100조를 증가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근래 들어서 지금 방산이 이렇게까지 주목받은 적이 있었나요? 사실은 없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사실 우리나라 K방산이 인기가 많아진 거죠. 네. 왜냐면 사실은 이게 방산에 대한 거는 국방비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국방비랑 예산이랑 연결되죠. 맞아요. 근데 국방비 예산을 꾸준하게 집행하는 데가 미국, 중국,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북한이랑 지정적인 좀 위치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유럽에서는 사실은 전쟁의 위험성이나 위기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국방비 예산 자체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낮게 책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갑자기 급격하게 올린다? 첫 번째 쉽지 않죠? 근데 그 시기가 또 언제랑 겹쳤어요? 코로나랑. 그렇죠. 이미 많은 돈을 뿌렸던 시기랑 같이 겹친 거야. 갑자기 국방비 예산도 없는데 올려야 되는 거 어렵지. 그 다음에 이미 많은 돈을 뿌렸지. 그럼 이때 사람들은 사오긴 사와야 되겠는데 그때 가성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2022년 작년이랑 올해 지금 이제 여기 3월 기준이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특히 이제 루마니아랑 폴란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 쪽 이쪽에 가깝긴 합니다만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사실은 폴란드는 이제 우크라이나 옆에 있다 보니까 바로 옆에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먹히면 안 되니까 무기 다 보내주고 그럼 해줘야지. 근데 막상 자기네 무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무기를 사와야 되는데 뭐 프랑스, 뭐 미국,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탈락하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뭐 우리나라에 있는데 사실 중국도 거의 배격되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럼 미국이랑 뭐 프랑스, 우리나라 이 정도 되는데 프랑스랑 미국은 비싸.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납기가 늦어. 비싸고 늦어. 근데 우리나라는 납기도 빨라. 그리고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방사는 일단 수출하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쓰다 보면 계속해서 AS가 발생을 합니다. AS도 발생하죠. 거기 들어가는 탄도 계속 갖다 써야죠. 사실은 한 번 결정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프터마켓이 네.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이러한 좀 나라들의 어떤 지금 수출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이제 3월 뉴스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또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유럽, 중동, 호주. 사실 호주는 최근에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네, 레드백. 네, 호주 같은 경우도 내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무기의 현대화를 좀 진행해 오는 상황에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 상황, 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5월 뉴스를 보게 되면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이제 국민소통실을 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통계를 좀 마련을 하는데 방산 수출이 역대 최대라는 어떤 그런 이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된다고 하면 2018년부터 통계를 잡았는데 지금 2022년 작년까지 봤을 때 거의 몇 배입니까? 8배. 예, 이렇게 늘었다 보일 수 있고 여기에 또 R&D까지 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지금 1,000억이니까 지금 네, 1조 8천억. 1조 8천억. 네. 그러니까 원전과 지금 방사는 지금 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길 대표님이 갖고 오신 요 뉴스. 이건 이제 좀 최근이겠죠. 네, 가장 최근 겁니다. 네, 지금 이제 8월 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좀만 좀 키워볼까? 키우는 게 있나 모르겠다. 네. 확대하시면 당기세요. 컨트롤 누르시고 이게 스크롤. 땡겨지나? 네, 컨트롤을 누르. 아, 컨트롤. 그리고 스크롤을. 아, 네. 왜 그래? 은근히 기대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최근 뉴스인데 네. 하나에어스페이스 네. 대장주 아닙니까? 아, 대장이죠. 여기 한국의 로키드 마틴. 럭키드 마틴 지금 이제 네. 전투기 엔진화 소재 지금 국산화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원전도 그렇고 지금 큰 산업들이 일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천 기술을 좀 가지고 와서 일단은 좀 카피를 하고 거기서 로열티를 주다가 이제는 다 국산을 하는 뭐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원전도 그런데 방산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볼 때는 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나 합니다. 이제 추가로 알려드리면 원래 네. 해외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다 수입해서 갖다 썼잖아요. 그게 제일 쉽고 빠르고. 네, 네. 빠르죠. 근데 이제 수입해서 가져다 줄 때 계약의 이면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싸게 하는 대신에 기술에 대한 공유는 전혀 없어요. 아니면 그렇죠. 돈을 더 주고 기술의 공유가 일부분 있는 거. 근데 첨단 기술은 특히 전투기 같은 경우는 첨단 기술은 공유를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아랫단에 있는 것들은 기술 공유를 다 해요. 왜냐면 고치고 써야 되니까 이 막 그 교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장비를 확인하고 검사하고 뭐 정비하기 위한 정비 교관들이 있어요. 전문 용어 막 나오는데 지금. 네, 그치. 저는 이제 이쪽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이득을 본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남과 북이 갈라져 있다 보니까 꾸준하게 국방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를 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를 하고 이걸 계속 만지다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국산화에 대한 작업들 사실 이제 작년에 일본 막 작년과 재작년에 불매운동하면서 반도체 국산화 얘기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치. 그 일본 애들이 우리한테 도움 준 거야. 아, 그런가요? 그치. 왜냐면 안 그랬으면 안 하죠. 귀찮지. 그쵸. 어떻게 보면 수입하는 게 빠르니까. 거의 더 빨라. 왜 거기에 R&D 투자금 넣을 바에 라인 증설하지.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하나 에어스페이스 같은 경우 전투기 이제 엔진 소재 구산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저는 이거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 네. 폴란드 대통령 방한한다는 거. 폴란드가 사실 우리에게 원전뿐만 아니라 지금 방산까지 방산도. 엄청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효자 좀 수출 대상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형제 나라로 해줘야 돼. 폴란드. 티리키에 말고 이제 폴란드를 형제 나라로 해줘야 돼. 4조 받고 9조도. 이게 묶고 더블로 갑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 얘기인 즉슨 다시 말하면 이게 어쨌든 민간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네. 뭐 암암리에 다 수출이 은행부터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거 다 보존하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지금 나라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민간 업체들이 이렇게 좀 전투 그 다음에 전투기부터 엔진 소재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여기도 보게 되면 방사청 관련해서 지금 뉴스가 나오는데 네. 지금 호주 장갑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대박 조짐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레드백 자체가 좋아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좀 터졌는데 요게 다시 이제 유럽으로 약간 제2의 제3의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하나 알려드리면 방사능을 볼 때도 전쟁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순서가 있습니다. 네. 전쟁 처음 일어나면 뭐부터 하냐면 쏟아 부어요.
근데 쏟아붓는 거를 뭘로 쏟아붓냐면 미사일로 이렇게 네, 미사일로 쏟아붓고 포탄으로 쏟아붓고 일단 가지 않고 일단 먼저 네. 쏟아붓죠. 네, 그 다음에 비행기로 가서 떨어뜨리고 그리고 나서 정리는 보병이 들어가요. 그렇죠. 보병이 들어가죠. 그 보병이 들어가는데 맨몸이잖아요. 네, 그리고 전차를 가지고 들어가도 지들이 맨몸이면 못 살잖아. 네, 그래서 이 레드백이라는 장갑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유럽 쪽도 이제 레드백도 괜찮지 않아요 말씀하신 게 그 흐름 때문에 포탄 가져왔고 미사일 수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거잖아요. 이제 말 그대로 비행기 운전 연습시키는 거야. 네, 파일럿을 키우려고 이런 거 세트를 갖췄으면 그 다음은 고병 차례. 그치 이제 네. 해병에서 이제 어쨌든 비행기 쏘고 해병, 공군, 육군에서도 장거리포. 네, 그 다음은 장갑차. 그렇지. 네. 이제 들어가서 정리해야 되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거고 제가 볼 때는 호주도 있지만 지금 폴란드도 좀 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순서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계약이나 이런 부분 수주 부분들은 좀 많이 남아 있다.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네, 거기다가 플러스 애프터마켓까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이라 함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정비 비용, 그다음에 탄약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한 20년 정도 이렇게 사이클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길어요. 왜냐면 한 번 이 무기가 정해지면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쉽냐면 탄약도 거의 대부분 사이즈를 거의 규격을 맞아요. 그 장비의 규격을 맞추는데 비축 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쌓아놓는 거예요. 네, 못해도 전쟁을 1년 정도는 치를 수 있는 비축 탄약을 모아놔. 거기다 또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좀 약간 이 군사체계가 비슷해서 호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55mm 같은 경우는 같이 쓸 수 있거든요. 전문 용어 막 지금 막 무지하게 쏟아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호환성도 우리나라는 좋다. 거기다 싸고 납기 빠르고 하니까. 근데 이제 좀 여기 리포트를 갖고 왔는데 이 리포트를 보면 조금 부진한 부분은 있어요. 2분기 실적 자체는.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수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발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실적 자체는 다요 한 지금 4사 정도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망스러웠지만 뭐 어떻게 보면 미래의 어떤 양산 부분들 수출품이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코멘트는 나왔습니다만 일단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자체가 만약에 좀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는 좀 그런 반응이 왜 컨센서스를 좀 못 미쳤지 약간 이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되려 좋게 봐요. 왜냐면 얘네들이 수주가 많이 받은 건 알잖아요. 받은 건 알죠. 그럼 매출량 영업이익은 올라가요. 근데 이 새끼들이 돈을 안 쓰고 그대로 가지고만 있었으면은 되려 주가는 더 오래 못 가요. 왜냐면 그걸 번 돈을 가지고 사실은 개발 비용은 초반에 다 들어갔어요. 맞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미 다 운용하는 장비들이에요. 그래서 마진은 다 넘었어요. 그럼 이 마진 넘은 걸 가지고 얘네 거를 업그레이드 버전을 계속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방산이 우주랑도 엮였잖아요. 왜냐면 미사일은 또 우주랑 엮이거든요. 왜냐면 발사체랑 같이 엮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 꾸준하게 어찌됐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비행기나 엔진 소재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국산화 시키려고 R&D를 하잖아요. 그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현금을 쌓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R&D 하면서 결국은 캐파를 늘게 한 부분을 거치니까 일회성 비용이 어떻게 보면 집행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되려 그런 이슈들 때문에 더 앞으로가 더 좋다. 뭐 다 어쨌든 바이라고 나오긴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당사 예상치를 다 어쨌든 간에 다 하회하는 매출액은 나왔어요. 뭐 요거 지금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자체는 좀 하회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증익 사이클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지금 올 4분기 아니면 내년이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폴란드,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호주, 말레이시아 같은 이런 좀 잔고들이 제가 볼 때는 흔히 얘기해서 수주가 되고 수주가 되면 수주에서 좀 이제 흔히 해서 매출로 넘어가는 시점 자체가 약간의 시점이 시차가 있으니까 그런 시점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전망은 밝다라는 얘기가 있고 하지만 실적이 모멘텀으로 되는 시점은 조금 멀다. 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저는 3, 4분기 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좀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드백 같은 경우도 본 계약 체결이 뭐 아직은 뭐 최종 계약이 일어난 건 아니죠. 그렇죠? 우선 협상대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주가에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폴란드 대통령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또 대형 수주가 뭐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비중 확대, 그 다음에 이제 최선 우주로는 이제 한국항공우주랑 LIG 넥스원 이게 나왔습니다. 근데 두 개를 좋게 보십니까? 아니면 여기 지금 5개가 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좋게 보시는 종목 있으세요?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육해공. 네, 육해공에서 이제 하늘을 맡고 있는. 네, 다 맡고 있는 지금 최근에 보게 되니까 차트도 괜찮을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조정받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다저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그렇게 많이도 안 빠졌고 지금 상승분을 다 반납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밸류에이션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위치가 너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로템을 좋아합니다. 차트가 거의 똑같습니다. 상승분 다 반납하고 그대로 왔습니다. 그 자리에 왔어요. 물론 이제 신고가 낸 자리는 조금씩은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LIG 넥스원도 지금 거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차트 자체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지금 다 상승분 반납하고 내려왔고, 여기에 이제 아까 지금 이제 편입했던 종목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여기 최선호주고 이제 LIG 넥스원 됐는데, 이게 보면 다 수주 파이프라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항공우주 지금 차트들이 다 똑같네요. 지금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요. 저는 현대로템. 현대로템이 사실은 철도 회사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메인이지. 메인이 철도인데 약간 철도에 더해서 이제는 뭐 장갑차부터 시작해서 약간 이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약간 수소 관련된 모멘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소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걸리는데 그래도 새로운 모멘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이제 부자가 됐다는 느낌. 모멘텀 부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속철도 같은 거, 철도 같은 경우도 뭐 자기 부상 시작해서 막 여러 개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도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자기 부상? 다 날아다닌다. 그런 뭐 이제 솔직히 뭐 반도체도 필요 없고 2차전이 필요 없고 뭐 다 자동차도 날아다니고 다 필요하죠. 근데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올까요? 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희망적으로 보시네. 아무튼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쉬고 있을 때, 그때 우리 건설기 얘기했을 때도 주가가 날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좀 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좀 제가 볼 때는 종목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 리포트에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여기 LIG 넥스원 말고 현대로템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나왔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당연히 대장주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안 좋았던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면 호주에도 좀 안 닿았던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여기도 보게 된다면 여기 폴란드 2차 계약이 K9 백문, 그다음에 천무 수신문이 하반기 되는죠. 여기 또 K9 폴란드 시행되면서 지금 이제 물량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좀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된다.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는 이제 현대로템을 여기서도 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여기 리포트에 조금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요. 잠깐만요. 조금 내려보면, 현대로템 어디 갔어? 없네요. 아니, 현대로템 여기 좀 있어요. 마지막 건데요, 그러면? 어디 갔지? 로템 아닌데, 그거? 내가 잘못 봤나? 현대로템을 여기서 다루진 않았구나. 정신 차리세요. 아닌데? 없는 것 같은데요. 두 종목밖에. 여기 있다. 일단 여기서 보면 지금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엄청 높아요. 영업이익이랑 영업이익률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생각보다 엄청 현대로템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어. 물론 다른 거와 비교했을 때보단 낮을 수 있겠지만 전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지금 2025년 되면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이제 2자릿수로 올라갑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 자체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벌고 많이 남긴다는 생각을 합니다.